많은 분들이 중공군은 우리가 38선을 넘어 북진하면서 참전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북한군으로 옷만 갈아입은 중공군이 6.25 전쟁의 시작부터 함께 남침을 개시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상당히 흥미로워 하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조선족과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6.25 전쟁 초기 국군은 북한군의 진격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사실 이는 국군의 태생적인 한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실전 경험은커녕 최대 훈련이 고작 연대급 훈련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도도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차도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고 비행기도 연습용 비행기밖에 없었던 국군에 비해 북한군은 훨씬 우월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본 병력부터 19만, 20만이었고 전차도 242대, 야포 726문, 함정 110정, 전투기 211대였기 때문에 국군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전력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군과 국군의 전력이 큰 차이가 난 것과 북한군이 마치 전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인 것처럼 6.25 전쟁 초기부터 파죽지세로 빠르게 밀어붙인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북한군이 전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처럼 전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북한군의 주력이 다름 아닌 국공내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오늘날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조선족들은 일제 패망 이후 국공내전에서 진작부터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섰습니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3년간의 국공내전에 참전한 조선족들은 모두 6만 3천명 정도이며 특히 연변 지역 3만 4,855명이 참전했어요. 북만주 지역에서는 1만 2,600명이 참전하기도 했고요. 이들은 조선의용 때 화북지대에서 개편된 조직인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국공내전에 참여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공내전이 진행되면서 조선의용군 부대들은 상당수가 중국인민해방군 제164사와 제166사에 편입되었고 그 외 동북지역 한인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제4야 전군에 배치되어 국민당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연변으로 진출했던 조선의용군과 조선족 부대들은 대부분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38군, 40군, 43군, 47군 등에 배치되어 국공내전이 종결될 때까지 국민당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족들의 국공내전 참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남침을 위한 북한군의 훈련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과 함께 국공내전에서 싸웠던 조선족 부대들은 북한군 창설 당시 엄청난 기반이 되었으며 남침 당시 군지도부 인사들 중 상당수가 국공내전에 참전했었던 조선족들이었거든요. 소련 세력은 소련군으로 참전한 자보다 관료 출신들이 더 많았고 남로당은 조선 공산당이 뿌리인 특성상 군사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군 창설 당시 실전 경험이 있던 베테랑들은 국공내전 참전자들이었던 것이죠. 국공내전이 끝난 이후 중국 공산당의 조선족 부대들은 북한 지역에 들어와 북한군의 정규 부대로 개편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는 북한군 제6사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사단장은 조선족인 방호산이 임명됩니다. 이 방호산은 전쟁 초기 호남 평야 석권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민해방군 제164사는 1949년 7월에 마오쩌둥의 명령을 받고 김창덕을 지휘관으로 하는 북한군 제5사단으로 개편됩니다. 국공내전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하남성에 있던 1만 5천 명의 병력은 원산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제7사단이 되었고 중공군 47군에 편성되어 있던 조선족 부대는 1950년 4월 이권무를 사단장으로 하여 북한군 제4사단 18연대가 됩니다. 조금 길게 설명드렸지만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족들이 거의 북한군으로 옷만 갈아입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950년 6월 25일 남침한 북한군 보경연대 21개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10개 연대가 만주에서 온 조선족 부대였습니다. 6.25 남침을 준비하면서 약 5만 5,600명 정도가 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공내전에 참전한 조선족 병사들이 6만 3천 명 정도이고 여기서 전사한 3,500명과 중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모두 북한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족 부대의 입국은 6.25 전쟁의 발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실제로 조선족 출신 북한군 병사들은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며 파죽지세의 남진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는 북한군 지도부의 구성만 살펴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시 고위 지휘관 중에서도 총참모장 강건을 비롯해서 1군단의 김웅과 2군단의 김광협을 포함한 2개 군단의 군단장, 앞에서 살펴본 방호산을 포함하여 10개 사단장 중 6명의 사단장들이 1945년 해방 이후 만주 지역에서 공산당과 함께 국민당군에 맞서 싸우면서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었죠. 이외에도 6.25 전쟁 당시 참가한 병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보면 조선의용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에 소속된 조선족 부대 출신자들이 매우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병원 학살 사건으로 악명 높은 제배고 땅크요단의 지휘관 유경수의 경우 출신은 소련군 출신이지만 역시 조선족이었죠. 전쟁 초기 북한군의 47%에 해당하던 조선족 부대 출신자들이 중국에서 수년간 많은 훈련을 받고 실전 경험을 쌓았기에 국군은 물론 기존의 북한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저력을 갖고 있던 베테랑들이었고 실제로 남침 초기 북한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호산인데요. 북한군 제1군단 소속이자 방호산이 이끄는 부대인 제6사단은 다른 제1군단 주력 부대들이 대구를 향해 진격할 동안 603 모터사이클 연대와 함께 서해안 방면을 따라 남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6사단은 7월 19일 아침부터 미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금강을 도하했으며 개별 정찰 부대들을 격파하며 그날 오후 늦게까지 만경강까지 성공적으로 남진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20일에 김제를, 같은 날 제1연대는 전주를 점령했습니다. 21일에는 드디어 광주까지 점령했고 이후 연대 단위로 흩어져 목포와 여수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7월 25일 순천에 집결하면서 호남 지역 점령을 완료합니다. 당시 미 8군은 항공 정찰을 강화해왔지만 7월 20일 이후 호남 지역으로 내려오던 북한군의 행적을 장마로 인해 아주 잠시 놓쳤고 그 사이에 사흘 동안 북한군은 국군의 배후를 위협하는 놀라운 기동을 벌여 경상남도 초입인 진주를 노릴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중공군과 수많은 전투를 함께 치르며 몸소 익힌 기동작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6사단과 조선족 부대 그 자체였던 제18연대의 우회 기동은 미군도 성공적인 기동전이라 평가할 정도였죠.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4사단 제18연대는 대전 전투에서 하룻밤 사이 40km를 우회 기동하여 2개 도로 차단한 이후에 매복과 습격으로 미 24사단을 무너뜨렸고 제6사단은 대전 전투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국군의 최소 저항선인 전라도 경상도 부산 방향을 지향하는 대우회 작전을 감행하여 하루 평균 12km를 진격해냈거든요. 이는 과거 조선족 부대들이 전후방 구분이 없는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의 소규모 대규모 집단을 포위 격렬하기 위해 우회 기동, 퇴로 차단, 매복, 습격 등의 전투를 경험해봤던 것에서 기인한 방식인 것이죠. 결국 중국과 북한이 계획하에 보낸 조선족 부대가 대한민국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 것이죠. 6.25 전쟁의 개전 초기부터 국군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조선족 부대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중공군은 우리가 38선을 넘어 북진하면서 참전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북한군으로 옷만 갈아입은 중공군이 6.25 전쟁의 시작부터 함께 남침을 개시한 것이죠. 다시 한번 6.25 전쟁이 북한, 소련, 중국의 끔찍한 만행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신 국군분들과 유엔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신기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